너 예비군 옷 찾아야 되네 하면서 막 그런 얘기가 나는데 저도 오늘 군복 입고 나가려까 동원의 경우는 진짜 강제 동원 이제 전 동원은 끝났죠 이제 동원 끝나지 말고 인방인데 인방이 끝났거든요. 오늘 뭐 다 바쁘신데 이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케이스 4개 어휴 대단하네. 배경 원장님이 우리 바울 총무가 때문에 좀 많이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많이 들으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경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소프트넥과 백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울 울트라 사운드입니다. 장초음파는 이제 여기 우리 영인초 회원분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그냥 잘 안 해보시던 분들은 이게 접근해서 못 찾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아예 안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울 때도 보면은 뭐 앞에면 앞에 찾아야 된다, 뭐 바울의 뭐 다이버티클라이티스 찾아야 된다 이런 질환 중심으로 했던 것 같은데 또 바울 소노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어떻게 한번 찾아볼까 싶어서 논문 보니까 뭐 리뷰 아티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위주로 어떤 포인트 위주로 분별을 해야 되고 뭐 질환보다는 전반적인 내용, 접근하는 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로 논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뭐 정리는 많지는 않고요. 그냥 한번 바울 소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바울 울트라 사운드 examination technique and normal and pathological. 바울 소노는 과거에는 주로 뭐 앞배나 다이버티클라이티스, 소리 뭐예요? 다이버티클라이티스나 스피커 안 돼? 스피커 아닙니까? 스피커. 소리 나죠. 바울 옵스트럭션 같은 거를 찾을 때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레졸루션이 좋아지고 해서 보면은 과거에는 잘 안 보이던 바울의 5개의 층구조까지 이렇게 자세히 보이게 됨으로써 또 뭐 크로운 디지즈 같은 서브페트 컨디션 외에 크로닉 디지즈의 팔로우이나 워크업 등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 사운드의 장점은 뭐 내시경에 비해서 트랜스뮤럴 인플라메이션의 이벨루에이션이 가능하다. 층구조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보이는 초음파처럼 설문커전 레이어, 그다음에 줄라드이어, 시로저 레이어, 뮤코저 레이어 이렇게 잘 보이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패솔로지하고 일치하는 그런 모양까지 잘 보이기 때문에 초음파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뭐 편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워크업도 필요 없고 준비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CT에 비해서 장점은 이런 월의 스페시페이션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이나믹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바울의 모틸리티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제약점은 다 아시다시피 소장 같은 경우는 워낙 길기 때문에 전장을 추적하기가 어렵고 또 오베이전 환자 같은 경우는 뷰가 많이 안 좋아서 어렵고 또 오퍼레이터의 능력에 따라서 알아내주는 정보의 차이가 크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프리퍼레이션 작업하겠습니다. 특별한 준비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테스팅하는 게 장내의 루미널 에어를 줄이고 페리스탈시스를 줄여서 좀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법도 알아야 되겠고, 뭐 해부학 지식도 정도는 알아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리니어나 컴백스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바울 소너에서 뭐 특별한 술기는 그레이주얼 컴프레이션, 그러니까 뭐 세게 누르고 살살 누르고 적당히 누르고 해서 우리가 병변과 트랜스듀서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퍼스틱 윈도우를 또 대사시키고 하는 그런 그레이주얼 컴프레션을 낫겠어. 보통 앞배를 볼 때 이렇게 너무 살살 누르면은
이 병변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고 사이에 가스 같은 거 들어가서 잘 안 보이고 적당히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앞에가 트랜스듀서하고 거리가 좁혀져가지고 잘 보이게 되는 그런 출기 정도만 있으면 되겠고 트랜스듀서는 일단은 로우 프리퀀시로 먼저 전반적인 부분을 관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병변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급으로 바꿔가지고 좀 더 레졸루션이 좋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병변을 관찰할 수 있어서 로우 프리퀀시 급으로 본다 하이 프리퀀시 급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스캔법은 특별한 건 없는데 보시면 우리가 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트레이싱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잔디 깎는 모양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지그재그 형태로 이런 식으로 스캔을 해서 월이 두꺼워져 있다든지 가스가 많이 차 있거나 디스텐션되어 있는 그런 장을 관찰하면 되겠고, 내장 같은 경우는 이 시쿤부터 시작해서 어센딩 콜론, 그리고 트랜스버스 콜론, 디센딩 콜론, 시그모이드 콜론까지 렉툼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관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로우 프리퀀시 컨벡스 프로브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관찰하고 병변이 보이면은 리니어 프로브로 이렇게 바꾸어서 좀 더 높은 레졸루션으로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는 두 가지 프로브를 다 사용해서 관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 유문부도 이렇게 관찰하면 되겠고, 현재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하복부 초과 표준 영상 8장 플러스 2장을 남겨야 됩니다. 해당되는 사진은 상장갑막 동정맥을 포함한 장갑막 스캔, 그리고 해맹판 오른쪽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위쪽, 왼쪽 아래쪽 이렇게 장이 포함되는 스캔을 8장 남기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 유문부, 펜트룸 쪽을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캔인 상장갑막 동정맥 스캔법은 이거는 이제 팡크라스 바디하고 SMA 25하고 해서 시작을 해서 아래쪽으로 공장 제주놈의 메센터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주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초음파에 봤을 때는 심화부 스캔을 해가지고 여기서 SMA의 절단상하고 팡크라스 테일 쪽 사이에서 기시하는 상장갑막 따라서 이렇게 스캔하게 되겠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특별한 게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상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캔이 오른쪽에 이제 I11 해맹판 스캔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에서 어센딩 콜론의 장축상과 단축상을 남기고, 여기서도 인명 나타내는 게 있고, 그 다음 오른쪽 이쪽에서 트랜스버스 콜론 스캔을 남기면 되고, 왼쪽에서는 디센딩 콜론, 그리고 여기에서 왼쪽 이쪽에서 제주놈도 같이 사진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서 소아스 머슬 앞쪽으로 주행하는 시그모이드 콜론 사진을 남겨주시면 되겠고, 위에 안트룸은 에피가 수직에서 횡단상과 종단상을 해서 필요시에 남겨서 8장 플러스 2장, 10장을 남기시고, 여기에서 장벽 기후가 있는지, 종괴가 있는지, 림프절이 있는지 등등을 기술하시면 좋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그것도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 스캔을 할 때 도플러도 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플러 이용은 주로 이제 염증이 있을 때 그 염증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통 쓰게 되는데요. 보통 도플러는 이게 적당하게 조절하는 게 칼라 퍼시스턴트를 미디움에서 하이, 그리고 로월 필터를 조절해서 PRF를 한 800에서 1500 정도로 해서 좀 늦은 속도의 혈관도 볼 수 있도록 세팅을 맞춰주는 겁니다. 게인은 최대한 올리면 좋은데 아티팩트 안 생길 정도로 올리면 되는데, 그게 기준이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GB를 레퍼런스로 해서 그 도플러를 파워를 조절하면 되는데, 먼저 GB를 노출시킨 다음에 도플러 섹터를 도플러 게인을 최대한 올린 다음에 그걸 이제 서서히 낮추어 가지고 GB에서 도플러의 이제 그런 노이즈가 전혀 안 보이는 정도의 강도로 도플러 게인을 조절을 해서 그걸로 이제 장을 관찰하면은 적당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거고, 또 바울 소노를 관찰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스몰 인테스틴의 컨트라스트 울트라 소노입니다. 이게 뭐 컨트라스트라고 해서 별건 아니고요. 장 안에 그냥 가스가 없는 그런 액체를 세워놓는 건데, 폴리에틸렌 글리콘, 이게 뭐 그냥 플리파 같은 그런 장전결제더라고요. 그거를 해서 이제 디스텐저를 시키면은 내부에 뭐 가스 에티피트도 줄일 수 있고 좀 더 자세한 거를 측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하는 사람들이 다 내려가 있겠지만, 그런 환자들한테도 복부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한 번쯤 바울 소노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몰 인테스틴 스테노시스 같은 것도 찾을 수 있고, 또 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인터옵저버 버라이블리티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 이용하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또 안에 이제 액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페리스탈시스가 증가돼서 컬러 도플러 같은 거의 정보를 얻는 데는 조금 제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바울 소노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이 일레스토그라피입니다. 일레스토그라피는 크게 스트레인하고 CO웨이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바울에서 쓰는 거는 스트레인 테크닉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압박을 해가지고 이쪽에 경도를 측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용한 부분은 보통 뭐 크론즈 디지즈나 아니면 캔서 스테이징 이럴 때 쓰는데, 크론즈 디지즈 같은 경우에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이 스테노시스가 인플라메이션이 악화돼서 생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이게 반복적으로 인플라메이션이 생겨가 파이브로시스 돼가지고 좀 딱딱하게 굳어서 이게 좀 비가역적인 그런 부분인지 그렇게 감별을 하는데, 이 스트레인 일라스토그라피를 이용을 해서 아무래도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생긴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함으로써 호전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렉탈 캔서 스테이징에서도 스트레인 일라스토그라피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스트레인의 어떤 킬로파스칼 그 정도를 가지고 스테이지 1, 2, 3의 어떤 컷오프 밸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출전에 우리가 대략적인 스테이징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과적으로 실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소노의 이제 노말 그리고 패솔로지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스토머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폴드가 많지는 않고 뭐 르미널 컨택트에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겠고요. 스몰 바울은 아무래도 좀 더 유동적이기 때문에 버라이블한 어피어런스를 보이고, 디스텐저나 에어리퀴드 컨텐츠에 따라서 내부가 좀 더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스토머를 보면 이렇게 5개 층 구조가 잘 보이지만 이게 주름이 뭐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 이제 제주놈하고 일레움은 내부에 이렇게 주름이 많은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제주놈 같은 경우는 벨블라 커니벤테스라고 불리는 이런 침엽수린 같은 이런 깊고 넓은 주름이 있고, 이런 바울의 어떤 직경이 좀 더 넓은 그런 소변을 보이고, 내부에 플루이드가 더 많이 차 있는 그런 소변을 보입니다. 일레움 같은 경우는 제주놈보다는 좀 더 주름이 좀 더 적고요, 좀 스무드한 월을 가지고 페리스탈시스도 조금 적은 그런 영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플로는 내부에 이제 가스 분변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겉에 안 됐던 섀도우를 보이는 그런 내부 물질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두께는 보통 2mm 이하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많이 콜랩스 되어 있을 때는 스몰 인테스틴 3mm, 콜론 4mm 정도까지는 노멀로 보고, 스토목 같은 경우는 6mm, 엔트룸이나 렉툼은 7mm까지를 정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두께를 보고 이거보다 두꺼워져 있으면 요변변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준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내부 원레코를 보면은 자세히 보면 5개의 원레코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부터 고에코의 뮤코자, 그리고 저에코의 머스클라레스 뮤코자, 그 다음 고에코의 서뮤코자, 저에코의 머스클라층, 그 다음에 마지막 고에코층의 시로자층 되어 있습니다.
이 층을 우리가 또 자세히 구분하는 게 또 방송을 할 때 중요한 게요. 아무래도 이 월이 병변이 생겨가지고 두꺼워지면 더 잘 보이고 내부에 이제 물을 먹이거나 하면 잘 관찰할 수가 있고 하이 프리퀀시 쪽으로 보면은 월의 이상을 잘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관찰해야 되는 패설로직 패턴은 월 디크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월의 스트래티피케이션의 패턴은 어떤지, 스트래티피케이션이 로스되는 패턴은 없는지, 그리고 이게 전층에 걸쳐서 이런 병변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커플링 폴드라는 것은 제주놈에 있는 루코자 그 사이에 있는데 그쪽에 뭐 이대만 있는지, 그리고 병변이 뭐 이어져 있는지 끊어져 있는지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질환들을 감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대략적으로 아시면은 이런 병들을 DDX 하는데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월의 월 디크닝입니다. 월 디크닝이 증가된 것이 바울 패톨로지의 가장 유일한 퀀터테이티브 파라미터가 두께는 유코자부터 시로즈까지 두께를 재는 게 되겠고요. 이게 뭐 이렇게 접근하기는 간단하지만은 대부분의 뭐 인펙션이든 디스케미아든 튜머든 다 월디크닝이기 때문에 스페시픽한 그런 파라미터는 아니고 병이 있다 이런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월에서 시메트리 그리고 에시메트리를 보면은 조금 더 감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에시메트릭한 디크닝을 보이는 게 주로 이제 플라즘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플라메이션도 뭐 크론이나 TB 뭐 이런 인플라메이션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캔서 같은 경우도 이런 시메트릭한 월디크닝을 보이는 이런 시로스 카시노마 이거는 이제 위에 머슬층에서 생겨가지고 스프레드하는 그런 보마 타입 4 같은 그런 카시노마 때는 이런 시메트릭한 디크닝을 보일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시메트릭한 월디크닝을 보이고요. 시메트릭한 월디크닝을 보이면 좀 가스트릭이나 교대나 얼서 같은 비나인 질환에서 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의 스트리피케이션을 또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월의 스트리피케이션은 이제 주로 이제 증가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주로 이제 서뮤코자가 증가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이제 비나인 컨디션에 좀 특징적인 그런 소견이 있습니다. 특히 크론병이나 인펙셔스 콜라이티스 같은 데서 저명하게 증가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리피케이션이 로스되는 이런 패턴은 주로 말리그넌시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말리그넌시에서 주로 이제 암에 침범을 하게 됨으로써 유코자 그리고 서뮤코자 간의 경계가 로스돼서 보이는 경우에는 말리그넌시를 우선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크론 디지즈 같은 인플라메이션이 심하거나 이스케미아가 심할 때도 이렇게 류코사이트가 인플리트레이션 돼가지고 하이퍼에코제네시티가 서브코절 레이어까지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원래 로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스케믹 콜라이티스가 좀 심한 이런 환자에서 보면은 이런 서브코절과 스클라리스 무코절 사이에 이제 월의 스트리피케이션이 잘 관찰되는 그런 패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디지즈가 인플라메이션이 심할 때는 이런 트랜스뮤럴 인볼프먼트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초음파를 봤을 때 이렇게 고에코에서 무코자 몰에서 이렇게 저에코에 부분이 보이면 이쪽으로 이제 트랜스뮤럴 인볼프먼트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인플라메이션이 그만큼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고 이렇게 저에코로 보이는 트랜스뮤럴 인볼프먼트는 시경에서 보이는 그런 소견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병의 건강 관찰을 할 때도 중요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초음파로 바울월을 봤을 때 좀 특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스클라리스 뮤코자의 이데마 그런 소견을 관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소견은 우리 스클라리스 뮤코자 지금 뮤코자가 고에코로 보이고 그 뒤에 서뮤코자가 저의 보이코로 보이고 뮤코자가
뮤코자가 보였고 그 사이에 머스큘라리스 뮤코자는 저했고인데 거기에 이데마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초음파에서는 이런 시스틱한 오피어런스의 이런 소견이 특히 이제 제주놈 같은 경우에 그 주름주름 사이에 시스틱한 오피어런스가 관찰이 되게 되는데 이런 소견은 대부분 급성기에 리버서블 한 비나인 컨디션에서 나타나는 소견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월 티크닝이 보인다면은 이거는 말리거나시 아니고 그냥 비나인한 인플라메이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뮤코자와 머스큘라리스 뮤코자가 두꺼워져 있는 그런 소견도 있습니다. 주로 노듈라 림포이드 하이퍼플라지아 때 관찰되는데 우리가 대전에 시간할 때 일리오만에 보면 이렇게 노듈라 림포이드 하이퍼플라지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초음파에서는 이런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머스큘라리스 뮤코자가 이렇게 많이 두꺼워져 보이는 이런 소견을 관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에서 앞배를 보면은 이렇게 저에코의 층이 이렇게 많이 두꺼워진 이런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층이 두꺼워진 소견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고 이게 많이 두꺼워져 있고 직경이 넓어져 있어서 앞배로 오인하는 경우가 초심자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서뮤코자층이 별로 두꺼워져 있지 않고 인텍트하게 진하게 보인다면은 단순한 이런 노듈라 림포이드 하이퍼플라지아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고음파 소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징적인 소견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슈도 멤브라이너스 콜라이티스입니다. 슈도 멤브라이너스 콜라이티스의 특징적인 초음파 소견은 뮤코자의 노듈란 하이퍼 에코 티크닝이 저명한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마치 아코디언처럼 보인다고 해서 아코디언 라이크 어피어런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에코의 뮤코자 월 티크닝이 이렇게 저명해서 이 주름 하우스라고 이렇게 접혀 보이는 게 꼭 마치 아코디언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런 초음파 소견이 보이면 슈도 멤브라너스 콜라이티스를 초음파로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울월의 다이버티큘라이티스의 초음파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버티큘라이티스의 초음파 특징은 요 한 가지입니다. 머스큘라리스 레이어의 티크닝입니다. 우리가 바울소너를 봤을 때 이제 머스큘라리스 레이어는 시로자 앞쪽에 저에코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 콜라이티스 같은 거 봤을 때는 서뮤코자 레이어가 많이 두꺼워지고 이랬었는데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이 머스큘라리스 레이어 저에코의 층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그런 소견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저긴 바깥쪽으로 아웃프로트루딩 하는 이런 레이즌이 보이면서 주위에 인플라메이토리 팻 인필트레이션 소견이 같이 관찰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머스큘라리스 레이어 저에코 레이어가 두꺼워진 게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워티크의 특징이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이제 저에코층이 이렇게 많이 두꺼워져 있는 이런 소견이 주로 비나인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밑에 서브뮤코자 레이어는 인텍트하다 라는 것을 보면 비나인 디지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머슬층이 저에코로 두꺼워져 있지만은 오버러트하게 트랜지션하는 이런 층의 변화가 보이는 이런 거는 말리그나시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로자층의 바울월 이상은 저희들이 뭐 잘 관찰할 일은 없겠지만 튜머가 여기 임플란트 되거나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있을 때 주로 아이소에코나 하이퍼에코 리전을 보이고 루프 리프렉션을 해서 킹킹 같은 것들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잘 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울월의 익스텐전입니다. 우리가 바울월의 아까 전에 이제 층의 구조를 보고 여러 가지 병을 구분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이번엔 바울월의 익스텐전을 보고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10cm에서 30cm 정도로 롱 인볼브먼트 되는 경우는 주로 이제 크론 디지즈나 인펙션 디지즈, 레디에이션 콜라이티스, 이스케믹 콜라이티스 같은 곳에서 주로 보이고 숏 세그먼트 5cm 미만의 월티킨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이런 말리그너시 월티킨에서 보입니다.
다이버티클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cm 정도의 모더레이트 인건 이렇게 디스컨티뉴에이션하게 월티크닉 있는 경우는 크론틱 디지즈 같은 거에서 보니까 그래 월 익스텐션을 보고도 어느 정도 질환 감별에 예측하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나인한 경우에는 월이 이렇게 좀 롱 컨센트릭 대칭적으로 둘러싸는 듯한 인볼브먼트를 보이고 그리고 레이어가 깨져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말리그넌시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션이 좀 숏하고 그 다음에 좀 아이소메트릭하게 국소적으로 묶어져 있는 그런 월 티크닝을 보인다면은 말리그넌시를 좀 더 시사하는 월 티크닝 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을 보고도 병을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아는 것만 좀 보면은 크론틱 디지즈 같은 경우는 소장이 잘 생기니까 스몰 바울이나 엘리움에 많이 놀고는 되는 그런 크로닉한 메디신들 그런 것들이 좀 많겠고 저 UC 같은 경우는 뭐 주로 랩트 콜론이나 전체 콜론을 다 인볼브하거나 그리고 슈도 멤브란스 플라이티스 같은 경우도 랩트 콜론이나 플라이티스 같은 소변을 나타나니까 이렇게 인볼브되는 바울의 위치를 보고도 질환을 좀더 판단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월의 바스큘라리에이션을 보고도 우리가 질병의 추적 검사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바울월에서 블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거나 네오플라즘이 생기게 되면 보통 이제 바스큘라리티가 올라가서 하이퍼레미아가 생기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런 걸 그레이드로 나누는 게 있더라고요. 모디파이드, 림버그 스코어, 베슬이 아예 안 보이면 0, 센티미터당 2개 보이면 1, 3개에서 5개는 2, 5개 이상은 3,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전에 우리 도플러 할 때 그 GB를 기준으로 해서 도플러를 조절해서 월 시크닝이 있는 데서 바스큘라리티를 보고 판단하는데 이런 거의 이형점은 인플라메이션이 좋아지고 있는지 그런 데 추적 검사를 할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론 디지즈나 뭐 이럴 때 이런 바스큘라리티 스코어를 매겨가지고 어떤 치료를 했을 때 그게 반응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감별하는데 이런 포인트가 뭐 1포인트 정도 디크리즈 됐다 이런 걸로 이제 크론 디지즈 팔로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월티크닝이 이렇게 저명하면은 보통 하이퍼레미아가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전혀 이렇게 플로우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스케믹 콜라이티스를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직경을 보고 저희가 병 진단에 이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보통 2에서 2.5cm 정도가 되겠습니다. 콜론은 5cm까지 되겠고 시콤은 좀 더 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일라스티스